안녕하세요, 원희씨입니다. 오늘은 사과 회사에서 만든 마술 자판기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함께 가시죠. 11인치는 38만 9천원이고요 12.9인치는 44만 9천원인데 다시 말해서 39만원 그리고 45만원, 비싸기는 좀 비싸죠. 제품 바로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에 제조된 뜨끈뜨끈한 모델이고요. 키보드 설명서 하나 들어있고 부착해서 사용하고 눕힐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쪽은 USB Type-C로 충전이 가능하다고 적혀 있고요. 그리고 스티커는 따로 없습니다. 일단은 제품 들자마자 좀 무겁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무게를 재볼게요. 무게는 약 600g인 598g이 나오는데 아이패드가 509g입니다. 아이패드에다가 이 키보드까지 합치면은 1100g이 넘어가요. 즉 1kg이 넘어가는데 여기에서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 하실 수 있어요. 아이패드가 1kg가 넘어간다니 뭐 이런 생각 하실 수도 있는데 일단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은 보시는 것처럼 왼쪽 좌측편에 USB-C 타입으로 충전을 할 수 있는 포트가 하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다가는 충전을 하고 아이패드에 달린 포트는 USB 허브 등을 사용해서 확장적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일단 케이스 자체는 굉장히 좀 뻑뻑한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케이스를 열었을 때 어느 지점이 되면 이렇게 딱 맞물리면서 고정이 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각도까지가 최대 각도이고요. 그리고 이 윗부분이 뒷면으로 더 넘어가게 되면서 아이패드를 좀 더 다양한 각도로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일단 아이패드 4세대를 제가 끼웠는데요. 확실히 보시는 것처럼 전반적인 일체감은 굉장히 뛰어나요. 사실 이 일체감 때문에 이전 모델이었던 스마트 폴리오 키보드 케이스도 굉장히 많이 판매가 되었었는데 디자인은 굉장히 일체감이 있어서 마음에 드는데 확실히 들자마자 1kg이 넘는 무게감이 확실히 확연하게 느껴지기는 합니다. 키보드 키감을 좀 한번 느껴보도록 할게요. 확실히 가위식 키보드로 돌아오면서 키감이 좋아진 건 확실합니다. 이전 세대랑 비교하기에는 많은 차이가 있고요. 사실 이 아이패드 키보드 이름이 매직 키보드인데 원래 기존에 매직 키보드가 있어요. 매직 키보드 1, 2까지 나와 있는데 그 매직 키보드의 키감과 확실히 유사합니다. 근데 약간 이 매직 키보드의 키감보다는 눌리는 그 깊이감이 약간은 얕아요. 기존 매직 키보드의 키감이 조금 더 묵직한 맛이 있다면 이번 아이패드 매직 키보드 같은 경우에는 약간 더 가벼운 맛이 있는, 막 나비식 키보드 처음 썼을 때 느꼈던 그 막 으악 할 만한 키보드의 키감과는 확실히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 매직 키보드 키의 사이즈가 15.6mm가 되고, 그리고 이번에 새로 바뀐 맥북 프로 16인치 모델의 가위식 키보드 사이즈는 16.5mm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아이패드용 매직 키보드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15.5mm고요. 그러니까 이 키보드와 키의 사이즈는 거의 동일한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반대로 키 간격 같은 경우에는 매직 키보드가 3.6mm고요. 맥북 프로 16인치가 거의 2.5mm, 아이패드 매직 키보드 같은 경우에는 2.47, 그러니까 약 2.5mm인데요.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아이패드 11인치용 매직 키보드 같은 경우에는 키보드의 사이즈는 매직 키보드, 일반적인 매직 키보드의 사이즈와 동일하고 키 간격과 같은 경우에는 맥북 프로용 키 간격과 동일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기존의 매직 키보드의 간격을 조금 좁히면은 이 매직 키보드가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트랙패드 같은 경우에는 일단 세로 길이가 굉장히 짧고요. 가로가 굉장히 길도록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길이를 재보면요. 세로 길이는 약 4.5cm고요. 가로 길이는 약 10cm입니다. 확실히 일반적인 트랙패드 사이즈에 비해서 가로 길이가 좀 긴 면이 있어요. 트랙패드는 굉장히 부드럽게 잘 작동을 하고요. 이 위아래가 좀 좁아서 답답한 느낌이 확실히 있기는 있어요. 기존에 이렇게 큰 걸 사용하다가 이 세로 길이가 너무 짧아지니까 내 손가락으로 하는 이렇게 쓸어 올리거나 내 손가락 쓸어 내리기, 세 손가락 쓸어 올리기, 세 손가락 쓸어 내리기 같은 동작들이 굉장히 좁은 공간에서 이렇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아주 약간 답답한 느낌은 있는데 뭐 그렇다고 작동이 안 되는 건 아니니까요. 아시는 것처럼 핀치 줌 아웃이 가능한데 확실히 이게 세로가 좀 좁으니까 세로로 벌릴 때에는 확실히 불편한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근데 뭐 대각선이나 가로로 하는 경우에는
제대로 작동을 하기 때문에 익숙해짐의 문제일 것 같고요. 그리고 웹서핑 같은 거 할 때에도 터치하면서 지문 생길 일이 없으니까 굉장히 편리하고, 애플이 이번에 트랙패드를 만들면서 아이패드를 터치하는 모든 동작들을 이 트랙패드 안에서 가능하도록 이번에 아이패드 OS를 업데이트 해줬기 때문에 가격을 신경 쓰지 않으면 키보드도 있고 또 화면을 터치할 일이 적어지는 트랙패드까지 있는 게 굉장히 편리하기는 편리합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키보드도 만족스럽고 그리고 트랙패드도 굉장히 잘 작동이 되는 것을 확인을 했어요. 어떤 분들이 이제 그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매직 키보드랑 매직 트랙패드 사면은 딱 요 가격이다. 12.9인치는 더 비싸지기도 하는데, 그래서 애플이 딱 그렇게 가격을 설정한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을 하셨는데, 참고로 이 매직 키보드와 트랙패드를 합쳤을 때보다 몇 가지 기능들이 더 들어가 있기는 있죠. 제가 한번 불을 꺼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을 끄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매직 키보드에 백라이트가 들어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일정 시간이 지나면은 백라이트가 자동으로 꺼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는 어두운 환경에서도 자유롭게 필기를 할 수가 있다는 장점이 생겼죠. 그리고 옆면에 USB Type-C 포트가 있어서 여기를 통해서 충전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충전 중이 아님이라고 나오고 있거든요. 제가 보조 배터리를 활용해서 충전하는데 충전 중이 아니라고 뜨기는 하는데 아마 굉장히 느리게 충전되는 상태일 텐데, 랩탑 같은 것을 아이패드에 연결하면 간혹 가다가 충전 중이 아님 이런 거 뜨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일정 용량이 들어와야 충전 중이라고 표시가 뜨기 때문에 아마 그러한 문제인 것으로 보여지기는 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궁금했던 게 USB 메모리도 읽을 수 있는지 궁금했는데요. 원래도 된다고 한 적은 없었는데 보시는 것처럼 USB를 연결하기는 했는데 따로 읽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어떤 분들이 이제 이거 아이패드 4세대만 되는 거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요. 4세대뿐만이 아니라 3세대도 지원이 됩니다. 홈페이지에도 들어가시면은 이제 많은 분들이 혼돈을 하시는 게 11인치는 3세대가 처음 나왔기 때문에 11인치 1세대, 11인치 2세대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편의상 3세대, 4세대라고 부르는데 그걸 보시고서는 3세대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3세대도 지원이 되고요. 이제 단 한 가지 차이점이라면은 여기 이 부분이 조금 비어서 디자인적으로 핏감은 좀 떨어지지만 사용상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참고로 이 각도가 아이패드를 최대한 펼쳤을 때 각도이고요.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아이패드가 살짝 붕 뜨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손가락 한마디 정도가 붕 뜨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최대한 각도를 눕혔을 때 타자치기에도 불편함이 없고 확실히 각도가 편해졌어요. 보기에 조금 더 편안한 각도로 자유롭게 조절할 수가 있어서 기존에는 각도가 2개밖에 안 됐었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다양한 각도, 보기에 불편함이 없을 정도로 힌지가 잘 잡아주기 때문에 힌지가 주는 자유로움이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직 키보드를 사용하시면은 확실히 이 펜슬을 사용할 때 이런 식으로 놓고 필기할 때는 좀 불편하실 수밖에 없고요. 어차피 자석식이기 때문에 이렇게 떼어내가지고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가로로 놓고 사용할 경우에는 이렇게 최대 각도로 눕혀놓은 상태에서 사용을 하려고 해도 이게 화면을 누르다 보니까 조금씩 눌려요. 화면이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 눌려서 이런 식으로 놓고 사용하기에도 조금 불편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완전히 딱 눌러놓고 사용을 하든지 떼어놓고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키보드 사용량보다 펜슬 사용량이 더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키보드를 구입하지 않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쯤이면 아마 아이패드 4세대 구입하시고 매직 키보드 받으시거나 주문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실 텐데, 확실히 이 좋아진 키감과 트랙패드가 달려있다는 것은 아이패드의 생산성을 높이는 데 큰 일조를 할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가격이죠. 본인의 사용 환경에 따라서 어떤 분들은 39만원과 45만원이라는 가격을 지불할 만큼 나는 랩탑이나 데스크탑보다 아이패드 사용량이 가장 높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는 무엇보다 키보드와 트랙패드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된다면 39만원과 45만원이라는 가격을 용납하고 구매하실 수 있으실 텐데, 일반적인 사용자들에게는 별로 추천해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개인적으로는 그냥 일반 블루투스 키보드 하나 구매해서 사용을 하시면서, 사실 트랙패드의 기능은 이 화면을 만지면 다 사용할 수 있는 기능들이기 때문에 막 그렇게 막 너무
처음 올라온 기능은 아니니까 모든 분들에게는 필요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저에게 트랙패드가 달린 이 매직 키보드 구입해야 될까요? 라고 질문하신다면 저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이패드가 자신의 메인 컴퓨터처럼 사용하시는 분들, 페이지, 넘버스, 키노트 이런 것들까지 다 사용하시는 분들은 확실히 트랙패드를 잘 활용하실 수 있으실 텐데 아이패드가 자신의 메인 컴퓨터처럼 활용하는 기기가 아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구입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제가 간단하게 사용해 보았는데 제가 지금 현재 로지텍의 트랙패드가 달린 키보드와 브릿지의 트랙패드가 달린 키보드를 주문해 놓았고 곧 배송을 시작할 것 같은데요. 다른 제조사의 제품들은 10만원대, 20만원대의 제품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잘 비교를 해보고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모두 행복하세요.